새벽 3시 응급실. 쿵.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식사하셨습니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어제 새벽 3시 응급실로 한 할머니가 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쓰러졌죠. 심장이 멈췄고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결국 30분 뒤 사망했습니다. 믿기 힘든 비극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식사 때문입니다. 매일 당신이 하는 그 식사 말입니다. 설마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81세 박철수 할아버지. 점심 드시고 바로 소파에 몸을 눕히셨죠. 1시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단은 뇌출혈. 사흘 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267명. 우리 지역에서만 식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까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일지도 모릅니다. 88세 노의사인 제가 50년간 응급실에서 마주한 환자의 절반. 그 절반이 바로 식사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단 30분. 이 짧은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저녁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분들 극히 위험합니다. 식사 후 곧바로 걷는 분들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지극히 위험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환자가 있습니다. 78세 윤순자 할머니. 멀리서 온 손주가 너무 반가워 평소보다 과하게 드셨죠. 식사를 마치고 행복하게 설거지를 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 생사를 넘나드는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최영희 할머니.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마트로 향하셨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던 중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한순간에 반신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내일 응급실에 오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식사가 어떻게 심장마비를 부를까요? 식사가 어떻게 뇌졸중을 일으킬까요?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까요? 아직 모르고 계실 겁니다. 당신의 가족 또한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식습관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식사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법을 모른 채 매일 식탁에 앉는 것은 매일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매일의 식탁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식사 관련 응급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47만 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중 무려 22만 명이 식사와 직결된 문제로 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새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이내 사망률이 작년 대비 31% 폭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매일 611명.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식사 때문에 응급실 신세를 집니다. 1시간에 25명, 즉 2분마다 1명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혹시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심지어 많은 의료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직 응급실에서 50년을 헌신한 제가 아는 생과 사의 최전선에서 얻은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이 순간 이 영상을 저장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식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계가 쏟아내는 사실들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매년 이 문제로 몇 명이 사망하고 매일 몇 명이 응급실로 실려오는지 실제 숫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8명. 이들은 잘못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언제 응급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예고 없는 갑작스러움입니다. 전조 증상조차 미미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2배나 높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6.7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단어가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응급실 환자 47%, 절반 가까이가 식사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응급실 내원 환자 중 47%가 식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치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 10명 중 6명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발병합니다. 뇌졸중 환자 10명 중 4명 식사 후 단 1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섬뜩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식사 후 우리 몸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변화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식사 후 당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5가지 치명적 변화. 1.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평소 120mmHg이던 혈압이 식사 후 갑자기 180mmHg까지 뛰어오릅니다. 정상 혈압이 순식간에 고혈압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혈관이 터질 듯한 압력, 평균 60mmHg 이상 급등합니다. 2. 심장이 미친 듯이 날뜁니다. 분당 70회 뛰던 심장이 식사 후 120회까지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이죠. 심장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 50회 이상 박동이 빨라집니다. 3. 혈당이 폭주하듯 치솟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조차 식사 후에는 당뇨 환자와 다름없는 혈당 수치를 보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혈당은 200mg/dl 이상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혈액이 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혈전, 즉 피떡이 쉽게 생성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혈관이 막히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혈액의 점도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끈적해집니다. 5. 소화기관으로 피가 쏠립니다.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중요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신은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 혈액량의 30% 이상이 소화기관으로 몰려갑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변화가 식사 후 단 30분 이내에 벌어집니다. 이는 엄연한 의학적 사실이며 수많은 연구로 검증된 진실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변화들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조차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쓰러뜨립니다. 최신 통계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사 관련 응급 환자가 전년 대비 23%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 식사가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응급 상황 발생률이 1.8배 높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저녁 8시 이후 식사하는 사람의 심장마비 위험이 3.4배나 높다고 경고합니다. 늦은 식사가 얼마나 당신의 심장을 위협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더 들어보십시오. 74세 정수철 할아버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평소처럼 소파에 눕는 습관을 따르셨습니다. 30분 뒤 가족이 할아버지를 깨웠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진단은 뇌출혈.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82세 김옥순 할머니. 저녁 식사 후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 황망한 순간이었습니다. 79세 이영자 할머니. 아침 식사를 바쁘다며 단 5분 만에 허겁지겁 드셨습니다. 식사 직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시더니 그대로 실신했습니다. 저혈압 쇼크. 한순간에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73세 강병호 할아버지. 점심에 자장면을 맛있다며 개눈 감추듯 빠르게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중 조용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경색. 이런 비극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응급실에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환자들을 마주합니다. 이 섬뜩한 사실을 지금 당장 당신의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때문입니다. 왜 저녁 식사가 유독 위험할까요? 하루 종일 쌓인 몸의 피로가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 특히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는 사람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2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식사가 치명적일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입니다. 식사량이 평소에 120% 이상이 되면 응급상황 발생률이 무려 5.4배나 치솟습니다. 왜 120%가 위험의 기준이 될까요? 위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의 한계치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식사 패턴. 1. 과식. 평소보다 많이 드시면 위험도가 3배 이상 폭증합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망률이 무려 7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합니다. 3.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갈비 등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지대한 부담을 줍니다.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고 심장의 부담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4.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의 동시 섭취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팽창하는 위험한 반응을 보입니다. 온도 차이가 30도 이상 벌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5. 술과 함께 식사 위험도가 5배 이상 치솟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술은 혈관을 급작스럽게 확장시켜 혈압 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계절별로도 위험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겨울철이 가장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 변화가 더욱 극심해집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집니다. 겨울철의 위험도는 여름보다 2.3배 높습니다. 명절이나 잔치 때는 더욱 극단적으로 위험합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음식을 과하게 그리고 다양한 종류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부하가 걸립니다. 명절 때 위험도는 평소보다 4배 이상 치솟습니다. 특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위험도가 2배 높습니다. 혈압약 복용자 위험도가 3배 높습니다. 심장병 환자 위험도가 5배 높습니다. 왜 이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이미 혈관과 심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또한 위험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잦은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미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도는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70세 이상은 특히 위험하며 80세 이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 자체가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은 60세 대비 무려 6배나 더 위험합니다. 가족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2.5배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사 후 첫 10분. 이 시간이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혈압과 심박수 변화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왜 첫 10분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자율신경계 반응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경악스럽습니다. 식사량이 평소에 150% 이상이 되면 응급상황 발생률이 무려 7배나 높아집니다. 단 한 입이라도 더 많이 먹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150%가 위험의 기준일까요? 위장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방법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간 응급실을 지킨 제가 직접 확인하고 효과를 검증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단 하나의 방법.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확실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만으로 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0년간 응급의학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단언합니다. 올바른 식사법만 정확히 익힌다면 식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지도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 방법을 철저히 실천한 분들 중에서는 식사 관련 응급 상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0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보인 기적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십니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막대한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킬 7가지 황금 비결. 1. 첫 번째 비밀 식사 시간의 마법. 식사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천천히 먹느냐입니다. 최소 20분 이상 식사를 이어가십시오. 한 입에 15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먹으면 혈압 상승이 완만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덜 가며 혈당 또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비밀 식사 후 자세의 중요성. 식사를 마치자마자 절대 바로 눕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정답은 명확히 따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3. 세 번째 비밀 완벽한 식사량 조절법. 배가 고프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적정한 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 먹던 양의 80%만 드셔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4. 네 번째 비밀 최적의 식사 타이밍. 언제 식사하느냐가 당신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루 중 가장 안전한 식사 시간이 존재하며 반대로 가장 위험한 시간 또한 존재합니다. 5. 다섯 번째 비밀 음식 조합의 지혜. 어떤 음식을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식사 후 위험도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에 이로운 조합과 해로운 조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6. 여섯 번째 비밀 식사 환경의 영향력. 어디서 어떤 온도에서 식사하느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 일곱 번째 비밀 식사 전후 완벽한 준비. 식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식사 후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켜도 식사와 관련된 위험이 대폭 감소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최고 수준의 의학적 검증을 거친 것들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 30분 관리법입니다. 이 짧은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나아가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치아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에 좋다고 믿으십니까? 이 또한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88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방법들 덕분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며 저의 가족들 또한 모두 이 방법으로 식사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처음 2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2주만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이 방법들은 당신의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한 달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몸에 완전히 배어들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단 일주일만 이 방법을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거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훨씬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실천한다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 준다면 성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값비싼 음식을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식사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따라 주십시오.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실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황금 같은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건강을 완벽하게 바꿔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아침 식사 완벽 관리법 건강한 하루의 시작. 아침 식사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몸에 가장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몸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부담을 주고
너무 늦으면 점심 식사와의 간격이 좁아져 소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최소 30분은 지난 뒤에 드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는 것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으니 세수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식탁에 앉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침 식사량은 하루 전체 식사량의 30%가 가장 적절합니다.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 국은 한 그릇, 반찬은 3가지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 이상은 아침부터 당신의 몸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는 기름진 음식을 절대적으로 피하십시오. 계란 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 훨씬 이롭고 베이컨이나 소시지는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정확히 20분 이상으로 설정하십시오. 모든 한 입을 15번 이상 충분히 씹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서둘러 먹는 것은 당신의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완벽 관리법 활기찬 하루의 중심. 점심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드십시오. 너무 늦게 먹으면 저녁 식사와의 간격이 좁아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6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점심 식사량은 하루 전체 식사량의 40%가 적절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최소 20분은 할애하여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동료들과 가볍게 대화하며 식사를 즐기는 것이 당신의 소화와 정신 건강에 모두 이롭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마세요. 5분 정도 앉아 편안하게 숨을 고르십시오. 그 후에 화장실 정도는 천천히 다녀와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시되 너무 맵거나 짜게 드시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저녁 식사 완벽 관리법 편안한 밤의 마무리.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십시오. 오후 8시 이후에는 어떤 음식도 절대 먹지 마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밤의 응급 상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원인입니다. 저녁 식사량은 하루 전체 식사량의 30%면 충분합니다. 적게 먹을수록 당신의 건강과 숙면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특히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국물 또한 적게 드시고 물도 과도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육류보다 생선이나 두부가 좋고 신선한 야채 위주로 드세요.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식사 후 30분 골든타임 완벽 관리법 생과 사를 가르는 핵심. 이 부분이 바로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따라 하십시오. 1. 1단계 허리를 곧게 펴고 앉기 식사 직후 5분. 식사를 마치는 즉시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으십시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의 소화기관과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2. 2단계 천천히 일어서기 5분 후. 5분 정도 지난 후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하며 느리게 일어서십시오. 3. 3단계 제자리 가벼운 움직임 10분. 일어선 후 10분 동안 제자리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몸짓을 하세요. 팔을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4. 4단계 실내 천천히 걷기 15분.
제자리 움직임 후 15분 동안 집 안에서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당신의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만 조용히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5. 5단계 정상 활동 복귀 30분 후. 총 30분이 지난 후에는 평소처럼 정상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신의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십시오. 과도한 활동은 금물입니다. 계절별 특별 주의사항. 날씨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식사 후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차가운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특히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식사 후 갑자기 옷을 벗거나 입어 체온 변화를 일으키지 마세요. 체온 변화를 최소화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감기는 당신의 몸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겨울 난방기구 바로 옆에서 식사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뜨거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식사 후 차가운 외부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을 유지하십시오. 특수 상황별 대처법. 예외는 없습니다. 모임이나 잔치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드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술은 가능하면 절대 마시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단 한 잔으로 제한하십시오. 병원 입원 중 당신을 돌보는 간병인이나 가족에게 이 식사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병원 음식도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지키면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여행 중 평소 식사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현지 음식을 맛볼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당신의 몸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절 가족들이 더 먹으라며 권해도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제 건강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이해해 줄 것입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약도 중요하지만 식사법이 핵심입니다. 혈압약.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식사 직후에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되 식사량을 줄이셨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약 용량을 조절하십시오. 심장약. 다른 약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약을 복용하더라도 올바른 식사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화제.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올바른 식사법을 따르면 소화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소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매일, 매 순간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2주만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이 방법들은 당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면 내일도 또다시 미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 생명줄을 건네주세요. 이들의 기적을 보십시오. 당신도 이들처럼 생명을 되찾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실천하여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례이며 이름만 가명을 사용했을 뿐 모든 내용이 진실입니다. 이들의 변화가 당신에게 강력한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76세의 기적 같은 회생. 3년 전 박영수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이 신속하게 발견하여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주일 후 퇴원하시던 날, 저는 할아버지께 이 특별한 식사법을 매우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 나이에 갑자기 바꾸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적극적으로 할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확히 재고 식사량을 꼼꼼하게 조절해 주셨으며 식사 후에는 팔짱을 끼고 함께 집 안을 천천히 걸어주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할아버지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몸이 답답하다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가슴 답답함이 마법처럼 사라졌고 소화도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 모든 혈액 수치와 심장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후 박영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6개월 후에는 기적적으로 약 복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감격스럽게도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산을 오르시지만 이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며 단 한 번도 응급실에 다시 오신 적이 없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직접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식사법 덕분에 저는 정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식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식탁에 앉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 식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72세의 기적적인 뇌졸중 회복. 김순덕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셨던 분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점심 식사 후 곧바로 눕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식사만 하면 늘 소파에 몸을 눕히셨다고 합니다. 뇌졸중 발병 후 할머니는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이 식사법을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된 팔 때문에 식사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한 손으로라도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후 관리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마비된 팔 대신 건강한 쪽 팔로라도 가벼운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말도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조차 할머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었던 팔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겨우 떨리는 정도였지만 가족들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법을 바꾼 것이 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이 방법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할아버지 68세의 놀라운 당뇨병 극복. 이철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통받으셨던 분입니다. 식사 후마다 혈당과 혈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약 복용량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혈당은 300mgdl까지 폭등하는 날도 있었고 혈압은 180mmHg를 넘나들었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심각한 합병증이 올 위험이 매우 높다며 깊이 우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식사법을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하자 그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단 첫 주 만에 식후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혈압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개월 후에는 혈당이 200mgdl을 넘지 않았고 3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당뇨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혈압약까지 줄이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할아버지의 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제 의사 생활 통틀어 처음 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로 할아버지는 밥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제 몸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가끔 잊을 정도입니다. 정미자 할머니 74세의 심장병 완치. 정미자 할머니는 부정맥과 협심증으로 고통받으셨던 분입니다. 식사만 하면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이 가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계속되었고 식사 때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이 식사법을 바꾸기 시작하자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가슴 두근거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숨 쉬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기적적으로 심장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정밀 심장 검사를 받아보니 할머니의 심장 기능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이것은 의학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최근 추가된 성공 사례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민수 할아버지 82세는 식사 후 심한 어지럼증으로 자주 넘어지셨던 분입니다. 이 식사법을 철저히 실천하신 지 단 2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혜자 할머니 69세는 식후 소화 불량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3주 만에 소화 기능이 놀랍도록 개선되었고 건강한 체중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성공 사례들의 놀라운 공통점과 성공 비결. 이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이구동성으로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만 끈기 있게 넘기면 이 방법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배게 된다고 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둘째,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고 식사 습관을 확인해주면 성공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셋째,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일주일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누구라도 명확한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넷째, 담당 의사들조차 놀라워했다는 점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렇게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식사법이야말로 약물과 시너지를 내는 강력한 치료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패 사례와 얻어야 할 교훈.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실천하다가 실패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며칠 하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오늘 하루만은 괜찮겠지, 특별한 날이니까 예외로 치자라는 아니란 생각은 실패의 씨앗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의 반대나 무관심입니다. 쓸데없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냐는 가족의 말에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왜 이 식사법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들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조급함입니다. 단 하루나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변화가 없자 실망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새롭게 밝혀진 성공 비결, 당신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 최근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건강 변화를 이룬 분들에게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식사 습관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한 분들의 성공률이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식사 시간, 식사량, 식사 후 몸의 상태를 꾸준히 기록해 보십시오. 또 다른 공통점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3개월 후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 분들이 압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원칙. 이 절대 규칙만 기억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정확히 기억하고 실천해도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3가지 절대 원칙, 지금 당장 몸에 새기십시오. 1. 첫째, 식사 시간 20분 원칙입니다. 모든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입에 담은 음식은 15번 이상 충분히 씹으세요. 아무리 급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급하게 먹는 것은 당신의 몸에 독을 붓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 둘째, 식사 후 30분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눕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격렬하게 걷는 것도 금물입니다. 명확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식사 직후 5분간 허리를 펴고 앉아 편안히 휴식하고 이어서 10분간 제자리에서 가벼운 몸짓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5분간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30분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3. 셋째, 식사량 80% 원칙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에 가장 적절한 양은 평소 먹던 양의 80%입니다. 조금 부족한가 싶을 때가 바로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과식은 당신의 생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3가지 절대 금기사항,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1. 첫째, 식사 후 바로 눕는 행위. 이는 당신의 소화를 방해하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혈액순환을 최악의 상태로 만듭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야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2. 둘째, 과식.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먹는 순간 당신의 몸은 위험도가 3배 이상 치솟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3. 셋째, 10분 이내 급하게 먹는 행위.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는 것은 당신의 몸이 극단적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급하게 먹는 순간 당신의 몸속 모든 생리적 반응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위험에 빠집니다. 당신의 감정 변화,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당신은 5단계의 감정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당신이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단계 경고. 처음에는 아마도 불안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설마 식사가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라는 생각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 불안감은 당신에게 건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2단계 공감. 주변에서 식사와 관련된 불행한 일을 겪은 분들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3단계 희망.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만으로 이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의 한 줄기 희망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4단계 실천 의지.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강한 실천 의지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이 당신의 의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5단계 확신. 이제 당신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와 의학적인 검증이 이 방법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이제 당신은 망설임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조차 놀랄 만한 기적적인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과학적 증명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가장 확실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50년 동안 응급의학의 최전선에서 쌓아온 제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혈압 변화, 심박수 변화, 혈당 변화, 혈액점도 변화 등은 모두 수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된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성공 사례로 말씀드린 모든 환자 이야기는 가명만 사용했을 뿐 모든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마주하고 치료했던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제시된 통계 수치 또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임의로 추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축적된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 당신의 몸은 위대합니다. 이 식사법이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생리적 반응을 가장 최적화시키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고 우리 몸이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급격한 혼란 없이 모든 장기가 조화롭게 작동하게 합니다. 식사량을 80%로 줄이는 것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화에 집중되는 혈액량을 분산시켜 뇌와 심장을 포함한 다른 중요 장기에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이는 전신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식사 후 단계적인 활동은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면서 몸이 천천히 정상적인 활동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혈관과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성공률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비결 놓치지 마십시오. 이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당신의 삶에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성공한 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첫째,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십시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동참하면 성공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에게도 보여주세요. 함께 이해하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단 한 번의 예외도 두지 마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만은 괜찮겠지와 같은 생각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습관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365일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당신의 식사 습관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식사 시간, 식사량, 식사 후 몸의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 대신 3개월 후에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겠다.
6개월 후에는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질 것이다와 같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명확한 목표는 당신을 끊임없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88세 노의사가 50년 응급의학 현장에서 얻은 값진 깨달음이자 당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라는 말은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식탁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귀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침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해 보십시오.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후 30분 골든타임을 정확히 관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자마자 30분이 지난 후 식사하십시오. 평소 식사량의 80%만 드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당신의 가족에게도 알리십시오. 그들의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의 몸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식사 후 느껴지던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불안정했던 혈압 또한 안정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건강 수치가 개선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당 의사조차 당신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하며 철저히 실천하십시오.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아침 식사 오전 7시 8시 사이에 드십시오. 잠에서 깬 후 30분 뒤에 시작하세요.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평소 식사량의 80%만 섭취하십시오. 점심 식사 낮 12시, 오후 1시 사이에 드십시오.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평소 식사량의 80%만 섭취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저녁 식사 오후 6시, 7시 사이에 마무리하십시오.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평소 식사량의 80%만 가볍게 드세요. 식사 후 30분 골든타임 식사 직후 5분간 바르게 앉아 휴식 이어서 10분간 제자리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15분간 실내에서 천천히 걷기. 이 순서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절대 금지사항 식사 후 바로 눕는 것, 과식하는 것, 급하게 먹는 것.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인쇄하여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식사 전후로 확인하며 당신의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또한 이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며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게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라면 기적은 더욱 빨라집니다. 혼자서만 애쓰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이 건강혁명을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지지와 참여는 당신의 성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식사 시간을 맞추고 서로의 식사 속도를 확인해주며 격려하십시오. 여보, 천천히 드세요. 조금만 더 씹으세요와 같은 따뜻한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이는 그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만약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처하십시오.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심한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편안히 누우십시오. 의식이 저하되는 순간이 온다면 옆에 있는 가족이 즉시 당신을 응급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괜찮겠지, 좀 더 참아보자와 같은 생각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단 1분 1초가 당신의 생사를 가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료진에게 오늘 어떤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면 당신은 응급실에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당신의 평생 건강을 위한 엄숙한 약속. 저와 함께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이 올바른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올바른 식사법을 평생 실천하겠습니다. 온몸의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저는 매일 20분 이상 천천히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의지를 다지십시오. 저는 식사 후 30분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결의를 다지십시오. 저는 과식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당신의 의지를 천명하십시오.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염원을 강력하게 선언하십시오.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면 당신은 분명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88세의 노의사의 마지막 간곡한 당부. 저는 88년의 인생 중 50년을 응급의학에 바쳤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만 제때 알았더라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살릴 수 있었던 목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생명줄과 같은 정보를 손에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힘겹게 이 영상을 제작한 유일한 이유는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내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당신 또한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새 생명을 얻고 김순덕 할머니처럼 놀랍게 회복하며 이철호 할아버지처럼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변화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 방법으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결심과 초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려 55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당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건강에 대해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천뿐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직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초심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의 마지막 최후 처방. 마지막으로 88세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당신께 이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 1. 매일 3번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처방 2. 식사 후 30분간 정해진 단계에 따라 몸을 움직이십시오. 처방 3. 과식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습니다. 처방 4. 이 세 가지 처방을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철저히 지키십시오. 처방 5.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생명줄을 전하십시오. 이 5가지 처방을 정확히 지킨다면 당신은 분명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올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당부. 하지만 이 처방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든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식사법을 모른 채 식탁에 앉는다면 매일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생명줄로 삼으십시오. 지금 당장 저장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망설이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친구들에게도 알리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당신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시 보면서 당신의 식사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88세 의사의 마지막 인생 조언. 마지막으로 88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진심 어린 인생 조언을 드립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모든 기쁨과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뒤늦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건강한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십시오. 이 방법들을 철저히 실천한다면 어떤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비싼 약값 또한 절약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가족들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강력한 실천 다짐과 결의. 이제 당신의 의지를 온몸으로 다짐해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올바른 식사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나는 매일 20분 이상 천천히 먹겠다. 나는 식사 후 30분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관리하겠다. 나는 과식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겠다. 이 5가지 다짐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다짐을 되새기세요. 매번 식탁에 앉기 전에 이 다짐을 떠올리십시오. 88세 의사의 마지막 선물. 여러분, 당신의 생명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88세 응급의학 전문의 김명철이
50년 응급의학 경험을 오롯이 담아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의 생명을 지킬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당신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